9.11 수색구조단이 필리핀 상습 재난 지역의 위기 대응 훈련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향후 해외 선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걸레성자로 불리는 손정도 목사의 신앙과 업적이 재조명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과 정부 수립의 숨은 주역 손정도 목사의 생애를 살펴봅니다. 육아와 가사 등 엄마들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맘스라디오 김태현 대표를 만났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목회자 영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목회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필리핀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해 구호 활동을 펼친 9.11 수색구조단이 현지 지자체와 협력해 위기 대응 훈련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구호 활동에 감동한 알바이 주정부가 센터 설립을 위해 6,000평의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추진하게 된 건데요. 향후 해외 선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진한 기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비전을 품고 지난 40년간 활동해온 9.11 수색구조단. 구조단은 인명구조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던 1981년 설립돼 지금까지 터키,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전 세계 재난 현장을 찾아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단체는 재난을 당하는 국내외, 특히 해외 지진 시 또는 해일 시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을 덜어주고 도와주기 위한 그런 목적의 단체입니다. 하면서 저희들은 또 선교 활동과 복음을 전하는 데도 같이 뜻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이강우 대표와 구조단원들이 세계 각지의 재난 현장을 돌며 가장 안타깝게 느낀 부분은 피해 주민들이 사전에 적절한 교육을 받았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점입니다. 구조단은 재난 지역의 위기 대응 훈련센터 설립이란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번에 구호 활동을 펼친 필리핀 알바이주는 백두산보다 높은 활화산 마욘산이 있고 연평균 12차례의 태풍이 지나가는 상습 재난 지역입니다. 구조단과 알 프란시스 비차라 알바이 주지사는 면담을 갖고 재난 대응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서로 공감했습니다. 비차라 주지사는 센터 설립을 위해 6,000평의 부지를 제공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e discussed about the orphanage school and training center for rescue operations. So all we have to do now is enter into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your group and the provincial government so we can discuss the details and we can start right away. 9.11 수색구조단은 위기대응 훈련센터를 통해 재난대응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위기대응 훈련센터를 선교의 전진기지로 삼아 현지 복음화에 앞장서겠다는 포부입니다. 향후 필리핀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재난 지역에도 센터를 확장시키겠다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훈련센터 운영을 계기로 선교 활동과 이 지역의 복음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재난이 일어나는 나라도 향후 그러한 위기 대응 훈련소를 통해서 복음 선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전 세계 재난 현장을 찾아가는 9.11 수색구조단. 이제 생명을 넘어 영혼을 찾고 살리는 구조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일제에 맞서며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손정도 목사. 그의 신앙과 업적이 재조명받기 시작하면서 교계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정도 목사의 이야기는 올 가을 영화로도 제작된다고 하는데요. 독립운동과 정부 수립의 숨은 주역으로 활동했던 손정도 목사의 생애를 살펴봅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민족의 독립과 정부 수립을 주도했던 해석 손정도 목사. 그는 동대문 교회와 정동제일교회를 담임한 목회자였지만 하나님 사랑이 곧 민족과 나라 사랑이란 철학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애국지사 손정도 목사는 임시정부 통합과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1운동 직전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내외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임시정부를 상해 중심으로 통합시켰고 지금의 국회격인 임시의정원 의장을 맡으며 의용단, 한국노병회 같은 독립운동단체 조직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업적은 학술대회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대중에 소개됐습니다. 손 목사의 삶이 재조명되면서 교계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건 손정도 목사의 걸레 정신입니다. 그는 걸레가 자기를 더럽히며 남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낮춰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 목사를 걸레 성자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는 걸 알면서 왜 교회에서 독립운동으로 가셨느냐. 걸레같이 살란다. 어렵고 남이 다 피하는 거는 내가 솔선수범해서 하겠다 하는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걸레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독립운동을 하신 거 아니냐. 고문 후유증으로 49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나라사랑 정신으로 섬김과 화합을 실천했던 손정도 목사는 남과 북에서 모두 존경받는 흔치 않은 인물로 꼽힙니다.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 해빙에 물꼬를 트는 매개의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이에 남북관계에 화해 무드의 교도보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손정도 목사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남쪽과 북쪽에서 공히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이 손정도 목사님이다라고. 손 목사의 애국정신과 삶은 영화로도 제작됩니다. 세해된 교회, 만나교회 등 한국교회가 연합해 제작에 참여하며 현재 영화 제작사도 선정돼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영화는 올해 10월 전국 20여 개 극장에서 동시 개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육아를 컨텐츠로 한 스타트업을 설립해 경력 단절을 극복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맘스라디오 김태은 대표인데요. 잘 나가는 유튜버에 최근엔 책도 출간했다고 합니다. 조유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혼 여성 중 상당수가 경력 단절을 경험합니다.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육아 문제인데요. 출산 이후 돌아갈 곳이 없는 엄마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맘스라디오 김태은 대표도 14년 경력의 베테랑 방송작가였지만 출산 후 경력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육아를 콘텐츠로 한 유튜브를 시작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실패한 것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도 또 특별히 내가 어떤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글을 잘 쓰는 것도 다 콘텐츠거든요. 내 삶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게 목적이 있게 그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게 공유할 때 콘텐츠를 만들 때 누군가의 삶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왜 엄마를 위한 라디오는 없을까란 질문으로 시작한 맘스라디오는 구독자 4만 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많은 엄마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육아하면서 생긴 불면증, 부부간 부딪히는 육아법 등 엄마라면 모두 공감할 내용을 나누며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게스트로 초대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김 대표는 유튜브를 하면서 나눈 다양한 경험들을 책으로도 출간했습니다. 자신처럼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는 경력 단절 엄마들을 위한 실제적인 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맘스라디오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매출 2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수익금으로 미혼모와 아동학대당한 아이들을 후원하는 등 선행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엄마들에게 그 엄마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같이 성장하고 또 자기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엄마라는 사명이 저는 정말 영광스럽거든요. 왜냐면 한 생명을 맡겨주셨잖아요. 저를 믿고. 그 사명을 정말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돕고 싶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전국 목회자 영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연합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는데요. 참석자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석교단 목회자들의 영성 회복과 연합을 위한 목회자 영성대회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엔 1,7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교단의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영성대회를 통해서 목회자님들이 오셔서 같이 좀 기도하면서 마음을 좀 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백석총회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하자. 그래서 이번 영성대회를 준비했고. 첫날 개회 예배에서 장종현 총회장은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실상의 믿음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다투다가도 끝장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엔 기도회뿐 아니라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강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매일 밤 진행된 영성집회에선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말씀과 기도, 한국교회 본질 회복, 성령 충만 등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만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붙잡고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과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을 목표하고 꿈을 갖고 목회자들은 복음 안에서 연합하며 목회 현장에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앞으로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등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개정한 교회법에 따라 사회법 소송과 금권선거 차단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CCM 크리에이티브 팀 위러브와 기독교 문화단체 수상한 거리가 크리스천을 위한 문화축제 위러브 피에스타 인 서울을 개최합니다. We are still aliv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피에스타는 다양한 강연과 예배가 어우러진 컨퍼런스, 위러브 팀의 라이브 워십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위러브 박은총 대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예배하는 기독교 문화의 장을 만들고 싶어서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360도 무대로 꾸려지며 크리스천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은 시간을 뚫고 공감하시네 등 라이브 워십곡을 발표해 1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년들이 청년연합 부흥캠프에서 2020년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청년회 전국연합회의 주최로 새해 1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서울 신길교회에서 열렸는데요.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보혈의 능력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엔 청년들을 위한 시간으로 인기 기독 유튜버 K-이즈 러브드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만남과 결혼, 크리스천의 미디어 등 선택 특강도 마련됐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청년들은 새해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며 올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삶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 광고로 복음을 전해온 복음의 전함이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2월 아프리카로 향합니다. 광고 선교 캠페인은 그동안 북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남미를 거쳐왔는데요. 마지막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2월 17일부터 한 달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프리토리아 지역에서 전개됩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 대형 5개 복음 광고가 걸리며 현지 교회와 한인교회 성도들의 기도회와 시내 중심지 거리 전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복음의 전함은 남아공은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내부엔 토속 신앙과 미신, 이단 등으로 얼룩져 있다며 복음 광고가 현지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내 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차별금지법과 낙태 합법화를 막기 위해 내달 100만 성도가 거리로 나섭니다. 전국에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모여 찬양과 율동, 성경 지식 등을 겨뤘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최로희 기자와 하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에 이어 총선을 앞둔 올해는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교회가 힘을 모으기로 하고 내달 29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100만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 언론의 신만섭 사무총장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낙태 합법화가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정과 사회를 파탄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회장을 맡은 기성총회장 류정호 목사는 건강한 개인과 가정, 사회, 국가를 위해 전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라를 세우는데 모두 협력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군부대까지 침투한 이단 사이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본격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군종목사 파견교단을 중심으로 이단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예장통합과 고신, 기아성, 기감, 기성 등 주요 교단에서 파견된 이단대책 전담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육해공군, 해병대, 천사군인교회를 이단 사이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가나다 순을 적용해 기독교대안 감리회부터 순차적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총무는 군선교연합회 총무가 담당하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어린이들은 찬양과 율동, 성경지식 등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습니다. 각 지역대회를 거쳐온 3,500여 명의 아이들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또한 그간 연습한 성경암송과 찬양, 율동을 뽐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경쟁을 통해 등수를 가리긴 하지만 참여한 모두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성을 키워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연합회는 다음 세대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1972년 1회 성경고사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전국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인기 프로그램 문방구가 세계적인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와 함께하는 특별한 공개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하모나이즈는 세계 합창올림픽 금메달 2관왕에 빛나는 대한민국 최초의 쇼콰이어 그룹으로 남아공 식당에서 부른 라이온킹 OST 버스킹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문방구 제작진은 이번 공개 녹화는 문방구를 사랑하는 많은 시청자들이 함께 공연을 즐기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하모나이즈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고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방구와 하모나이즈의 특별한 공개 녹화는 2월 15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가 취재한 전국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은교회가 오산 광은기도원에서 신년 산상 축복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에서 김한배 담임 목사는 다윗은 웅덩이에서 자신을 주님이 끌어올리셨다고 고백했다며 다윗과 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간절한 마음이 주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며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목사는 복을 받으려면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사하구 기독교협의회는 새해를 맞아 사하구 기관장 초청 오찬 기도회를 열고 나라와 지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상임 부회장 강한실 목사의 사위로 진행된 예배에선 협의회 회장 재인출 목사가 황금률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재 목사는 자신과 상대방의 장단점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하구를 모두가 협력해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열린 축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사하구청 김태석 청장이 사하구 기독교협의회를 위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박재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올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구역을 확장하는 취지의 연방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법률 개정안에는 대상 지역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추가 지정 대상지로 아모르주의 주도인 블라고베셴스크가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러시아 정부가 극동 개발을 위해 추진한 핵심 프로젝트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교역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철도 당국이 베이징 상하이 구간 고속철 주식 공모로 5조 원대의 추가 투자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고속철 운영사는 신주 공모를 진행한 결과 공모 계획보다 126배 많은 청약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같은 결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철도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호주 산불로 인해 피어오른 연기가 태평양 너머 남미 칠레와 아르헨티나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칠레 기상당국은 호주에서 출발한 연기가 기류를 타고 이동해 칠레에 도달했다며 이동한 산불 연기는 앞으로 72시간 동안 칠레에 더 머무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태양이 조금 더 붉게 보이는 현상 외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 연기는 앞으로 브라질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국 총리가 태국 북부와 중부에 닥친 40년 만의 최악 가뭄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물 절약을 호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라유 총리는 모든 국민이 물 절약을 위해 도와달라며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양치와 샤워 시간은 1분씩 줄이는 등 물 사용을 줄여달라고 언급했습니다. 태국 내각은 현재 물관리기구인 국립수자원위원회를 설립해 가뭄 사태에 대처하고 있으나 예년보다 더 많은 지역이 가뭄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